안녕하세요. 박형근입니다. 오늘은 이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민규 저자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네, 실행이 답이다. 지금 여기서 행하는 이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시작부터 좋은 말이 나오네요. 의지력을 탓하지 말고 지렛대를 찾아보자. 우리도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99%의 평범한 사람들 역시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 반면 1%의 특별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행력도 스킬이다. 실행력은 결심, 실천, 유지라는 3단계를 포함하며, 그러니까 결심, 실천, 유지 3단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탁월한 실천가가 되려면 이 3단계에 적용되는 효과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생각을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3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결심 단계, 실천 단계, 유지 단계. 그래서 먼저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실천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 실행은 자기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독자 여러분 모두가 이 책을 통해 현재 이곳에서 원하는 그곳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여기 보면 책 읽을 때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책을 읽을 때 남의 책을 빌려볼 때처럼 깨끗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펜을 들고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 읽을 땐 펜을 들고 읽으라고 하거든요. 저도 책에다 이렇게 다 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펜을 들고 읽어줬으면 좋겠다. 새겨둘 내용이 눈에 띄면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두거나 밑줄을 쭉 그어보자.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별표나 느낌표 등 온갖 부호들을 동원해 느낌의 강도를 확실하게 남겨두자. 별표를 1개, 2개, 3개 이렇게 또 표시할 수가 있겠죠. 쉽게 읽히지 않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는 의문부호 등을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자. 만약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X표를 쫙쫙 긋고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내 여백에 적어두자. 그렇게 하면 남이 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 저자로서 자신의 쓴 책을 읽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공동 저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결심, 실천, 유지 3단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결심 단계, 목적지를 확실히 정하라. 로드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드맵을 그려보라. 지름길이 보인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것이다. 꿈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고 플랜 B를 마련하자. 저번에 읽었던 작은 가게 성공 매뉴얼 책에는 플랜 A, B, C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플랜 B를 마련하자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긍정적인 자기 최면의 설득력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긍정적 자기 최면이 설득력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희망을 준다. 꿈이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방법은 알지만 대가를 치르기 싫은 사람들에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말보다 달콤한 말은 없다. 둘째, 위안을 준다. 원하는 것을 이룬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하면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위안이 되고 미소 짓게 된다. 셋째, 용기를 준다. 간절히 원해서 생생하게 상상해서 꿈을 이룬 사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에도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난다.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2가지 동기가 필요하다. 바로 시발 동기와 유지 동기이다. 시발 동기는 목표를 달성한 상태를 상상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유지 동기는 목표 달성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앞서간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고 로드맵을 그려보자. 로드맵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좋은 습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습관입니다. 습관.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인 워렌 버핏 역시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 똑같이 말했다. 부자가 되는 비결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벤치마킹이다. 마킹은 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정말 중요하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해서 따라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습관을 따라하는 방법, 그 습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은 세 가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메모 습관, 그 다음에 운동 습관, 그 다음에 독서 습관. 이렇게 세 가지 성공하신 분들은 공통적인 습관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강사가 되고 싶다면 최고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자. 강의가 끝난 후 명함을 내밀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강의 소감과 질문을 준비해서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보자. 직접 만나 그에게 걸어온 길을 물어보고 함께 사진을 찍어 벽에 붙여둔 후 그 사람처럼 최고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그려보자. 그리고 목표에 이룰 수 있는 나만의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하자. 네. 로드맵은 27페이지를 참고해서 나만의 로드맵을 작성해 보자. 첫째,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떠올려 보자. 그리고 현재 이곳에서 원하는 그곳 최종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자. 둘째, 최종 목표와 목표 달성 연도 및 나이, 데드라인을 기입한다. 셋째, 최종 목표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오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목표들 또는 터닝 포인트와 출발점에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도 및 나이를 기입한다. 그래서 역산 스케줄이라고 하죠.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보자. 그대의 꿈은 무엇이고 꿈을 이룬 그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꿈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겪게 될 문제는 무엇이고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네, 여기 좋은 말이 또 나오는데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행이 답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 답이 절로 나타난다. 문제 해결을 위한 IDEAR 단계라고 나오는데요. 먼저 문제 인식. 먼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부터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면요. 아이들이 어릴 때와는 달리 나를 피하는 것 같다.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문제 정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뒤에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예로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훈계를 너무 많이 하는 내 태도가 문제이다. 그 다음에 해결책 탐색. 가능한 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그런 다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한다. 예로는요. 훈계 없는 5분 대화, 목욕탕 함께 가기, 아이 말을 경청하고 맞장구 치기. 그다음에 계획과 실천, 데드라인이 포함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실천에 옮긴다. 저녁을 먹으면서 훈계 없는 대화를 하기 위해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와 가수에 대해 묻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결과 검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효과가 없으면 즉시 문제를 재정의하고 해결책을 수정 보완한다.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고 신나서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 좀 더 알아두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수 있겠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역산 스케줄링을 시도하라. 3P 바인더 교육할 때에도 역산 스케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성공한 사람들은 일을 이렇게 쪼개서 역산해서 일을 처리를 잘 한다는 거죠. 네, 보니까 단지 목표 달성 과정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를 뿐이다. 전자의 경우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꿈을 이루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공부한다. 후자의 경우는 최종 목표의 달성 시한을 먼저 확실하게 못 박아두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거쳐야 할 과정들을 찾아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 스케줄링, 즉 계획을 세우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계산해 목표 달성 시기를 추정하는 순행 스케줄링과 최종 목표 달성 시간, 즉 미래를 기준점으로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역산 스케줄링이다. 순행 스케줄링 습관을 갖고 있는 학생은 이렇게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많다. 예, 결심을 지키고 싶다면 역산 스케줄링을 연습하라. 네, 비즈니스에서 순행 스케줄이란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납품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해 생산 공정을 잡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역산 스케줄링이란 고객이 원하는 납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배송,
생산, 작업시간 등을 계산해 스케줄을 잡는 것을 말한다. 역산 스케줄링. 목표 달성으로부터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할 일을 선택하자. 역산 스케줄링 3단계.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데드라인을 먼저 명확하게 정한다. 목표 달성의 과정에 징검다리 목표들과 데드라인을 정한다. 목표와 관련된 첫 번째 일을 선택해 곧바로 실천한다. 네. 대비책을 만들어 두라. 돌발 상황이 두렵지 않다. 삶은 돌발 상황을 만들어 우리를 방해한다. 돌발 사태를 예상하면 변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위대한 리더들은 어떤 면에서는 모두 겁쟁이다. 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네요. 네, 플랜 B의 세 가지 기능. 예측 가능성.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 사태를 예상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줄어든다. 통제 가능성. 예상되는 돌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황과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증진된다. 생산성. 상황과 자신에 대한 통제력의 증가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나 후회와 손실은 줄어들고 성과와 만족감은 증가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라.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번복이 어려워지도록 결심을 공개하자. 네, 결심을 공개하자. 저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책을 읽고 영상을 올리는 것을 공개하고 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꼭 책을 읽고 영상을 제작해서 피곤하지만 이렇게 밤에 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이유를 찾아내라. 그 누구도 못 말린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수천 가지 이유를 찾고 있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된다. 변화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이유가 필요하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벗어나고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한 목표. 간절히 벗어나고자 하고, 그 다음에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자기 동기와 3단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스텝 1, 바꾸고 싶은 습관이나 실천하고자 하는 결심 한 가지를 찾아본다. 스텝 2, 변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끔찍한 상황을 생생하게 상상한다. 스텝 3, 결심을 실천했을 때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상상하면서 액션 플랜을 세운다. 예, 이 얘기도 굉장히 좀 와닿았었는데요. 그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천장에도 굉장히 세세하게 잘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잘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미켈란젤로처럼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태도를 심리학에서는 미켈란젤로 동기라고 한다. 미켈란젤로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은 일, 내가 좋아서 몰두하는 일은 무엇인가? 모든 위대한 성취는 행동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행동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보면은 처음에는 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에도 보니까 즉시 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네요. 당장 실천하라. 제일 적당한 때는 지금이다. 결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정작 비난해야 할 대상은 결단을 내린 뒤에도 실행에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다. 백만장자들은 회신 속도가 빠르다. 지금 아니면 언제 실천하기 좋은 특별한 날은 없다.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들은 나중에 내일 언젠가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닌다.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다.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일 하겠다라고 말하는 반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한다고 말한다. 지금 한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내일과 나중은 패자들의 단어이고 오늘과 지금은 승자들의 단어이다.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내일과 나중은 패자들의 단어이고 오늘과 지금은 승자들의 단어이다. 저도 굉장히 미룰 때가 많이 있는데 내일과 나중은 패자들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과 지금은 승자들의 단어이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알아.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을지를 내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내 대답은 언제나 같다. 일단 쓰기 시작하라는 것이다. 당장 과제목이라도 만들고 단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생각날 때 바로 쓰라고 말한다. 단 한 줄밖에 쓸 수 없다고 해도 그 순간 이미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이 말에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이 주저하는 사이에 친구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노래 부르기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룬다는 것이다. 그동안 잊고 지냈지만 내게 소중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들에게 당장 전해야 할 중요한 말은 무엇인가? 작게 시작하라 크게 이루게 된다. 소중한 말을 좀 전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네. 시작하라. 의욕이 절로 일어날 것이다. 예, 모텐덤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행동 모텐덤 기법 3단계 스텝 1. 목표와 관련된 일들을 어려운 정도에 따라 순서를 매긴다. 스텝 2. 싫으면 언제든 그만둔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한다. 스텝 3. 어느 순간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된다.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부른다. 작은 일로 나누기만 하면 어떤 일이라도 쉽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잘 분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1000년의 세월을 산다는 느티나무는 보통 25m까지 자란다. 하지만 씨앗은 겨우 4mm 크기이다. 잊지 마시라. 위대한 성취도 작은 시작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위대한 성취도 작은 출발에서 시작한다. 사선을 설정하라. 미루는 일이 없어진다.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반드시 끝내게 된다. 데드라인을 설정하면 궤도 이탈이 방지된다. 데드라인이 갖는 힘은 무엇일까? 원래 데드라인이란 넘지 말아야 할 선, 죄수가 넘으면 총살당하는 사선을 의미하지만 신문이나 잡지의 원고, 마감 시간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성과가 오르지 않는다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데드라인 재설정 3단계. 종료 데드라인을 재정의한다. 주어진 데드라인을 앞당겨 자신만의 마감 시간으로 재정의한다. 중간 데드라인을 만든다. 최종 목표를 잘게 분할하고 각각의 중간 데드라인들을 설정해 일의 압박감을 줄인다. 개시 데드라인을 정해 실천한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첫 단계의 작은 일을 찾아 개시 데드라인에 맞춰 실천한다. 개시 데드라인이라는 말도 좀 와닿네요. 개시 데드라인. 시작할 때도 데드라인을 정해놓는다는 거죠. 살 수 있는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실험이라 생각하라. 도전이 즐거워진다.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별로 시도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해보기나 했어. 정주영 회장님의 실험 정신. 정주영 회장님의 말씀 중에 해보기나 했어. 굉장히 유명하죠. 학력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 최고 학력 출신의 부하 직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반대하면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반박하곤 했습니다. 해보기나 했어? 명강사가 되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보면 어떨까요? 해보기나 했어? 네, 해보기나 했어. 네, 정주영 공법 굉장히 유명하죠.
실험이라 생각하면 인생이 즐겁다. 실험 정신이 좋은 세 가지 이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실험에서는 시행착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실패란 가설이 틀렸다는 사실을 제대로 검증한 것이므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창의성이 늘어난다. 실험이란 기존 지식이나 이론을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실험 정신을 갖게 되면 일을 할 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시야가 넓어지며 융통성과 창의성이 늘어난다. 통제감이 고양된다. 실험이란 어떤 현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여러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절차이므로 자신과 세상에 대한 통제감이 고양된다. 진심을 담아 요청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 저도 도움을 필요할 때 예전에는 도움을 요청을 잘 못하고 혼자 끙끙거릴 때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DID 들이대서 도움을 요청하다 보니까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도와주면서 기분 좋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투자한 노력과 실천 과정을 알려준다.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남다르게 요청한다. 보답을 약속하고 도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감사를 표현한다. 부탁하라. 그러면 친해질 것이다. 관찰하고 기록하라. 저절로 달라진다. 그냥 연필로 눈을 그려붙이고 누구누구가 보고 있다고 써붙인 것만으로도 마음을 다잡게 되고 힘이 솟을 것이다. 관찰하고 기록하면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기 감찰 3단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스텝 1. 누군가의 눈 혹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자. 자신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면 옆길로 셀 수 없다.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을 수도 없다. 스텝 2. 수치를 사용한 관찰 결과를 기록하자. 수치로 측정된 결과를 그래프로 작성해 벽에 붙여놓자. 실천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스텝 3. 변화를 누군가에게 알려주자. 실천 결과나 변화 과정을 블로그에 올리고 문자나 메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변화 과정을 공개하면 포기하기가 어렵고 조언과 격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 과정을 알려주다 보면은 포기하기 어렵게 되고 조언과 격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로그나 이런 SNS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알려라. 네. 관찰과 기록만으로 13년의 환청에서 벗어나다. 운동량만 파악해도 건강이 좋아진다. 운동 체크리스트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체크리스트. 쉬운 일에 빠지지 말라.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이 더 끌리는 세 가지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없다. 하기 쉽고 즐겁다. 중요하지 않은 일도 나름대로 그럴듯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 하기 쉽고 즐거움도 있다. 이유를 제공해준다. 중요한 일을 피하면서도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워밍업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워밍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또 3단계가 나오는데요. 스텝 1. 숨은 동기 찾아보기. 일을 시작할 때 워밍업 시간이 길다면 잠깐 멈추고 이렇게 자문하자. 내가 피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스텝 2. 순서 바꿔 실천하기. 공부하기 전에 책상을 정리하고 싶다면 순서를 바꿔 공부하고 난 다음에 책상을 정리해보자. 전화하고 설거지하자는 생각이 들면 설거지하고 전화하자로 바꿔보자. 미리 준비해두기. 스텝 3. 미리 준비해두기. 중요한 일을 곧바로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을 제거하자. 일이 끝나면 다음날 중요한 일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배치하자. 유지 단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모든 가능성을 다 시험해봤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유지. 그러니까 결심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쭉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더 넓게 규정하라.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다르게 규정하면 다른 세계가 보인다. 자, 일관성의 원리에서 그대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라. 당신은 누구인가? 그대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라. 당신은 누구인가? 변화를 위한 자기 규정 3단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스텝 1.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결심 한 가지를 찾아본다. 스텝 2. 실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자기 규정을 찾아낸다. 스텝 3. 변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자기 규정으로 바꾼다. 이 이야기는 심리치료의 대가 현대 심리치료의 서문에 적은 이야기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작동했던 적이 있는가? 그는 누구이고 내게 어떤 말을 했으며 그로 인해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저는 그 예전에 왕십리에서 그 MBTI 왕십리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MBTI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 29살 때 28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때 MBTI 검사를 했었는데 그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 발급받아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셔서 그때 내일 배움 카드를 고용노동부에 가서 발급받고 또 제가 CS 강사 교육 아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CS 강사 교육을 받고 또 강사 교육을 받고 또 그다음에 습관에 대한 교육들을 알아보고 하면서 에버노트, 3P 바인더 이런 도구들을 만나서 기록 관리 습관으로 또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몰랐었는데 그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서 그때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오늘의 또 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또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창고를 미리 지어놓은 사람은 창고보다 더 큰 꿈을 담을 수 없는 법이다. 노라고 말해보라. 예스가 쉬워진다.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저녁 초대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 노를 잘해야 예스가 늘어난다.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테러를 차단하라. 딴 생각을 할 수 없다. 어떤 다리를 건너고 어떤 다리를 불태우냐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다리에 불을 질러 테러를 차단하자. 배수진을 친다는 말이 있죠. 배수진을 친다. 다리에 불 지르기, 배 침몰시키기, 배수진 치기, 밥솥 깨뜨리기는 모두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사전 조치 전략이다. 사전 조치 전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과 부하들의 결심을 번복할 수 없도록 테러를 차단했다. 자기 자신을 촉박해서 결심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전 조치 전략을 가두리 기법이라고 한다. 가두리 기법. 열심히만 살지 말라. 부가가치를 따져보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피터 드러커 선생님의 말씀이네요.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 효율성, 투자한 노력과 결과의 비율로 계산되며 일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로 측정된다. 효과와 성과는 별개의 차원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효과성, 실제 성과나 기여도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의 척도이다. 효과성이 높게 일한다는 것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나 기여도가 높은 일을 잘한다는 것이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하루를 가만히 돌아봐야 한다.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가치가 낮은 일을 찾아 성과가 높은 일로 대체하자.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성과가 오르지 않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어려운 일보다는 익숙하거나 쉬운 일을 선택한다. 둘째,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에 집중한다. 셋째, 장기적인 성과보다는 즉각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효과적인 사람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묻는다. 질문 첫 번째, 나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과나 기여도에 얼마나 직결되는가? 셋째,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성과와 무관하거나 방해가 되는 일은 무엇이고 그 대신 지금부터 더 많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라. 결국 이루게 된다.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몹쓸 것은
하다가 흐지부지 그만두는 것이다. 장애물이 눈에 띄었다면 목표에서 눈을 뗐기 때문이다. 축구에서 골프까지 모든 구기 종목에서 한 가지 대원칙이 있다.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이다. 언젠가 손님이 없는 동네 삼겹살집 주인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손님이 없어 죽겠다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손님이 오지 않는 이유와 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조리 찾아 목록으로 작성해 본 적이 있나요? 안테나를 세워라. 방법이 잡힌다. 하루 1%라도 매일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하자. 하루 1%라도 매일 목표와 관련된 일을 하자라는 거죠. 여기 제가 써놓은 게 책 쓰기, 그 다음에 동영상 콘텐츠 제작, 이 두 가지가 제 목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동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책 쓰기. 요즘엔 또 며칠 못 썼는데요. 책 쓰기도 이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책을 쓰고 싶다면 하루에 15분이라도 자료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자. 20년 후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을 갖자.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고 누굴 만나야 하는가? 한 발 더 나아가라. 그 한 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된다. 사람들은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하면 포기할까? 세일즈맨들은 몇 번이나 거절을 당하면 포기할까? 미국의 마케팅 리서치 회사인 다트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 한 번만 거절을 당해도 그 고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무려 48%나 되었다. 두 번 거절당한 사람 다음에 포기한 사람은 25%였으며 세 번까지 권유했다가 포기한 사람은 15%였다. 결국 세 번만 거절을 당하면 88%의 세일즈맨들은 그 고객을 포기해버린다. 그러므로 세 번 이상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겨우 12%에 불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세 번 이하의 거절에 포기해버린 88%와 나머지 12%의 세일즈맨 중 어느 쪽이 매출을 더 많이 올릴까? 말할 것도 없이 12%에 해당하는 후자들이며 그들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올린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모죽은 씨를 뿌린 후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어느 날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아나 주성장기 4월이 되면 갑자기 하루에 80cm씩 쑥쑥 자라기 시작한다. 하루에 80cm씩 자란다고 하네요. 모죽이 그렇게 어느 날부터 쑥쑥 자랄 수 있는 것은 5년의 긴 세월 동안 땅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의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성장의 준비. 네, 960번 만에 운전면을 따다. 네, 960번은 아무것도 아니여. 에디슨은 전구 발명하려고 3000번을 실패했대야.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겨. 이 차사순 할머니라고 960번의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을 해가지고 합격했던 이 할머니 사례가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실행력을 가르쳐라. 실천력이 쉬워진다. 허리를 굽혀 다른 이들이 일어서도록 도와주려면 자신도 일어설 수밖에 없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유교 경전이 얘기에서의 가르침을 통해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말로 정리하고 있다. 유대인들 역시 교학상장의 의미를 오래전부터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보다 어린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한다. 그들의 말인 히브리어에는 가르친다는 단어와 배운다는 단어는 동일한 어근 라마드를 사용하고 있다. 라마드, 가르친다는 뜻을 갖고 있는 능동형인 라마드가 수동형 라메드로 바뀌면 배운다는 뜻이 되어 가르쳐야 배울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니까 가르쳐 봐야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많이 배우고 싶은가? 그러면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치면 된다. 더 많이 배우고 싶은가? 그러면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치면 된다.
효과적인 가르침의 3단계 알려주기. 가르침의 가장 초기 단계는 상대가 아직 모르고 있는 내용을 말과 글로 알려준다. 시켜보기. 시범을 보여주고 가르쳐준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시연해 보도록 한다. 고쳐주기. 실천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잘한 점은 칭찬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할 점을 알려주고 격려해주면서 다시 1단계로 돌아간다. 책을 읽어라. 이해될 것이다. 외워라. 기억될 것이다. 기억한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실천하게 될 것이다.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주제로 글을 써보자. 1년에 몇 권씩 책을 출간하는 필력이 대단한 작가 한 명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 주제로 책을 씁니다. 글을 쓰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주제에 대해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멋진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것을 주제로 글을 써보고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자. 많이 아는 사람만 가르친다거나 전문가만 글을 쓴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가르치다 보면 배우게 되고 글을 쓰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네, 실행이 답이다. 이민규 저자님의 책 읽었었고요. 정말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 결심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행이 답이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또 쓰레기다 라는 말도 굉장히 와닿았었는데요. 실행이 답이다 책을 읽고 제가 책에서 배운 내용들 또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행이 답이다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